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한 번 쓰여진 이후 두 번째 서술어는 보어가 담당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어의 역할을 전치사구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치사구가 두 번째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 어떠한 감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구를 두 번째 서술어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본동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동시적 상태로 이해하거나 동시적인 동작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A few books remain in circulation. 이 문장에서 In circulation. 즉 전치사구를 두 번째 서술어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동시적 상태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매우 적은 책들만이 남겨진다, 유통되는 상태로. 다음으로 동시적인 동작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매우 적은 책들만이 남겨지고 유통된다. 물론 모든 전치사구가 이렇게 동시적 상태 또는 동시적 동작으로 모두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어감에 따라 동시적 상태로만 이해되거나 상태보다는 동작의 어감으로 강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She was running on the track. 그녀는 뛰고 있었는데 그때 트랙 위에 있는 상태였다. 이 문장에서는 동시적인 상태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We walked through the park. 우리는 걸어서 공원을 통과했다. 이 문장에서는 수루가 어디를 통과한다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적 상태보다는 동시적인 동작으로 받아들여지는 어감이 강합니다. 타동사 문장의 경우 전치사구가 목적어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음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We led them through the tunnel.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서 터널을 통과하게 했다. 이 문장에서는 레드라는 본동사의 이동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수루가 어디를 통과한다는 동작의 어감을 보다 강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In the midterm election, he spent roughly $100,000 in support of the candidates. 중간 선거에서 그는 10만 불 정도를 써서 그 후보들을 지원했다. 전치사구가 지원한다는 의미의 동작을 표현하며 두 번째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를 동시적인 상태 또는 동시적인 동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두 번째 서술어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전치사구를 두 번째 서술어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자동사와 타동사의 경우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동사의 경우 동작의 영향을 행위 주체인 주어가 받고 그에 따른 상태 또한 주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보어로 사용되는 전치사구가 주어의 능동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The demonstration turned into a riot. 그 시위는 방향을 바꾸어 폭동이 되었다. 턴이라는 동작도 주어가 한 것이고 주어가 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 주어가 폭동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떤 동작에 따라 유발된 상태가 그 동작을 한 주체에게 귀속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어로 이해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동사의 경우 동작의 주체는 주어이나 그 행동에 따라 유발된 상태는 목적어에 귀속되는 감각입니다. He took the coins out of his pocket. 그는 돈을 짚어 주머니 밖으로 빼내었다. 여기서 take라는 동작은 주어가 한 것이지만 그 결과 주머니 밖으로 빼내어진 것은 목적어인 코인입니다. 타동사의 경우 동작에 따른 영향을 목적어에 전달하고 따라서 그 결과 유발되는 상태 또한 목적어에 귀속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의 모든 구성 요소는 주어의 시점에서 서술해야만 합니다. 주어가 바로 동작을 일으킨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치사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적어의 시점이 아닌 주어의 시점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인 그가 그의 주머니 밖으로 빼낸 것이고
코인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 주머니 밖으로 빼내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동사 구문의 경우 뒤에 이어지는 전치사구를 이해할 때 주어의 행위에 따라 만들어진 상태를 목적어가 받는, 즉 일종의 피동과 같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The news filled her with excitement. 그 소식이 그녀를 가득 채웠다. 흥분되는 상태로. 이 문장에서 With excitement. 즉 목적어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는 주어의 동작에 따라 목적어에 남겨진 결과적 상태, 즉 피동의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따라서 흥분되어짐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타동사의 보어로 쓰여지는 전치사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The teacher treated the students with great care. 그 선생님은 학생들을 다루었다. 매우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상태로. 여기서 With great care. 즉 목적어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 역시 행위의 주체인 선생님의 시점에서 서술된 전치사구입니다. 따라서 목적어의 상태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Treat. 즉 타동사의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 중에 파급된 상태이며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목적어인 학생들에게 귀속되는 효과입니다. 그렇기에 목적어 입장에서는 피동의 감각으로 그런 상태를 받는 관계로 이해하면 전치사구를 동작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목적어가 받게 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보어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전치사구를 목적어의 보어로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다음의 문장이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The teacher treated the students in a careful manner. 그 선생님은 학생들을 다루었다. 세심한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쓰인 전치사구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목적어와 전치사구의 관계가 being으로 연결되어 보이기 때문에 목적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With great care. 또는 In a careful manner. 모두 주어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상태를 의미하고 그 결과가 목적어인 학생들에 귀속되는 점은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치사구를 주어의 시점에서 표현하되 목적어에 귀속된 상태를 보여주는 요소라는 어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피동의 어감 없이도 전치사구가 목적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행위나 동작이 발생하는 과정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결과적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목적어의 상태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The speech provoked the crowd into violence. 그 연설이 군중을 자극해서 그들이 폭력적이 되었다.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아 이행된 결과적 상태를 전치사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동사가 어떤 영향을 끼친 결과 목적어에 나타난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목적어에 결과적으로 귀속된 상태를 의미하는 보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ir threats forced him into silence. 그들의 협박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협박의 결과 그에게 나타난 결과적 상태가 침묵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치사구가 이처럼 어떤 결과적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 이외의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어떻게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치사구를 두 번째 서술어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 구체적인 역할은 역시 본동사와의 관계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서술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본동사가 완성하지 못한 어떤 무엇인가를 보충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동사라고 말하는 동작 또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태의 변화를 유발하는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 또는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하는 움직임이 바로 동작 또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동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접촉과 그에 따른 압박을 표현하는 동사들입니다. press, tighten, touch, stroke, pat, grip, crush. 이런 종류의 동사가 있습니다. 둘째, 이동을 표현하는 동사들입니다. Take, get, put, go, walk, dash, move. 이런 종류의 동사가 있습니다. 셋째, 상태의 이동이나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동사들입니다. Recover, repair, improve, convert, shift, transform, reform. 이런 종류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전치사가 보어로 쓰일 때 동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의 이동의 의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동사로 접촉을 유도하는 동작을 한 후 전치사로 접촉 지점과 압박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동사의 경우 통상 지면과의 접촉을 동사가 표현하고 이후 전치사가 접촉 지점 및 압박을 표현합니다. A student sat on his knees. 한 학생이 앉았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여기서 전치사 on이 쓰인 이유는 on에는 접촉과 함께 비고의적인 압박 또는 압력을 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He is standing on his right foot only. 그는 서 있다. 오른쪽 한 발로만 지면을 누르면서. A man is sleeping on his stomach. 한 남자가 자고 있다. 바닥에 배를 깔고. She slept on her back. 그녀는 잤다. 바닥에 등을 대고. 타동사의 경우에는 동사를 통해 목적어와의 접촉을 유발하고 전치사가 접촉 지점 및 압박을 표현합니다. He embraced her around the back. 그는 그녀를 안았는데 등 뒤로 감싸 안은 상태였다. 둘째, 동사의 이동의 의미는 없으나 압박의 의미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동사로 압박을 표현하고 전치사로 접촉 지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A plane crashed down. 그 비행기는 충돌했다. 땅으로 하락하여. She fell on her behind. 그녀는 넘어졌는데 엉덩방아를 찍었다. He fell off his bike. 그는 떨어져서 그의 자전거에서 튕겨나갔다. 떨어져 나간 지점을 표현하는 것도 결국 접촉 지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타동사의 경우에도 목적어의 접촉과 압박을 가하고 전치사로 접촉 지점을 표현합니다. He tightened his hands around her neck. 그는 그의 손에 힘을 가해 눌렀는데 그의 손은 그녀의 목을 감싼 상태였다. He hit me on the back. 그는 나를 때렸는데 그 지점은 내 등이었다. 셋째, 동사의 직접 이동의 의미는 없으나 이동을 촉발시키는 의미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동사가 이동을 촉발하는 동작을 하고 전치사구가 이동의 방향을 담당합니다. 이때 전치사는 이동 전, 이동 중, 이동 후 다른 대상과의 접촉 및 압력을 함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He slipped out of the room. 그는 살짝 빠져나갔다. 방 밖으로. The ball rolled down the hill. 공이 굴러갔다. 언덕을 따라 아래로. A horse jumped over the fence. 말이 점프해서 펜스를 넘었다. She jumped off the diving board. 그녀는 점프했다. 다이빙 보드 아래로. Waves flied over the wall. 파도는 날아서 그 벽을 넘었다. They ran across the street. 그들은 달렸다. 길을 가로질러서. She ran up the stairs. 그녀는 뛰었다. 계단을 따라 위로. He walked toward the exit. 그는 걸어갔다. 출구 쪽으로. She walked through the park for hours. 그녀는 걸었다. 공원을 따라서 몇 시간 동안. Look, peer, listen. 이러한 의태어, 의성어의 경우 시선 또는 청각의 움직임을 유발하고 이후 전치사구가 이동 및 접촉을 담당합니다.
She looked out the window at the house. 그녀는 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창문 밖으로 향해 그 집에 꽂혔다. 룩이라는 의태어가 시선의 움직임을 유발하고 이후 전치사구가 이동과 접촉 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She looked over his shoulder at the pen on the table. 그녀는 보았는데 그 시선은 그의 어깨를 넘어 책상 위 펜에 머물렀다. She was peering over the fence at those guys playing in the yard. 그녀는 들여다보았는데 그 시선은 울타리를 넘어 남자애들에게 머물렀고 그 애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상태였다. 의성어, 의태어의 경우 전치사구가 접촉 지점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접촉 지점을 통해 이동의 방향을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Look at the sky. 한번 봐, 하늘을. 이 문장에서도 룩이라는 동사가 쓰인 이후 at이라는 전치사를 이용하여 이동의 방향과 접촉 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I like to listen to music when I study. 나는 좋아해, 음악을 듣는 것을 공부하면서. 여기서는 listen이라는 동사가 청각의 움직임을 유발하고 이후 to라는 전치사를 이용하여 이동의 방향과 접촉 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동사의 경우 동사가 먼저 목적어와 접촉을 통해 이동을 유발한 후 전치사로 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때에도 전치사는 이동 전, 이동 중, 이동 후 다른 대상과의 접촉과 압력을 함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took a pen out. 그는 펜을 집어서 밖으로 꺼냈다. 전치사가 이동 후 방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turned the light on. 그는 스위치의 방향을 바꾸어 라이터를 켰다. 전치사가 이동 후 접촉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He took a pen from his pocket. 그는 펜을 집어서 그의 주머니 밖으로 꺼냈다. 전치사구가 이동 전 접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he took a cup of juice to her lips. 그녀는 주스 한 컵을 집어서 그녀의 입술에 가져갔다. 전치사구가 이동 중 방향 및 접촉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문장들도 전치사구가 접촉과 압력 지점을 표현함으로써 이동 방향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He put a paper over a cup. 그는 종이를 들어 컵을 덮었다. They got a sofa over a desk. 그들은 소파를 들어 책상 위로 넘겼다. Mom put blanket on her baby. 엄마는 담요를 잡아서 아기에게 덮어주었다. 넷째, 동사의 직접적인 이동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동사로 먼저 이동을 표현하고 전치사는 추가적인 이동을 하거나 접촉 또는 압력을 표현합니다. The cat climbed onto the roof. 고양이가 기어서 올라갔다. 지붕 위로. She dived into the pool. 그녀는 뛰어들었다. 수영장 안으로. The boy slid onto the ice. 그 소녀는 미끄러져 나갔다. 얼음 위로. They crawled into the cave. 그들은 기어들어갔다. 동굴 안으로. 타동사의 경우 동사가 목적어의 이동을 계시하고 전치사가 추가적인 이동, 접촉 및 압박을 표현하게 됩니다. He dragged her out of the room. 그는 그녀를 질질 끌어 방 밖으로 내보냈다. She pulled the chair closer to the table. 그녀는 의자를 끌어 테이블에 가깝게 만들었다. 이동의 방향은 추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The crisis drove the company into bankruptcy. 그 위기가 회사를 어디론가 몰아 파산에 이르게 하였다. His advice led me to success. 그의 조언이 나를 이끌었다. 성공으로. 이동의 형태는 목적어의 능동적 행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His words pushed me into action. 그의 말이 나를 떠밀어 행동하게 만들었다.
이 문장에서는 push라는 동사를 통해 이동을 시작하였고 전치사구가 나타내는 방향이 목적어의 능동적 행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직접적인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The economy recovered from a deep recession to a period of steady growth. 경제는 회복되었다. 깊은 불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기로. The team recovered from a 10-point deficit to win the game. 그 팀은 10점 차 열세에서 회복해 경기를 이겼다. They repaired the car from completely non-functional to running smoothly. 그들은 그 차를 수리하여 완전히 작동하지 않던 상태에서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상태가 되게 하였다. 오늘은 전치사구를 두 번째 서술어로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떠한 감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학습 중 동사의 유형을 분류한 것은 동사와 전치사구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으로 해당 유형을 암기하거나 각 문장에 적용해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각 유형이 혼재하여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오늘 학습한 유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치사구가 두 번째 서술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이동의 방향 그리고 접촉과 압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전치사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학습한 전치사구의 역할이 각 전치사별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학습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